오늘 새벽 김영철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의 재개를 알렸습니다. 친서에 어떤 메시지가 담겼는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자세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전달받은 후에 북미 정상회담의 재개를 알렸습니다. 이 친서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네 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북미 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감사,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해 온 거지만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정세하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내용이죠. 이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비핵화가 진행되는 단계 속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적대 관계, 이것이 완전히 청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갈 거고, 마지막으로는 뭐 평양을 한번 방북해 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볼 때는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친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고 적절한 시점이 되면 공개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아까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내용인 그 워싱턴의 초대, 이런 파격적인 제안이 실제로 담겨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니까 뭐 워싱턴의 초대보다는 오히려 평양으로의 초대, 그것이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한 번만에 모든 회담을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담이 이제 지속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한번 방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양으로의 초대, 그것이 그 친서 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네, 평양으로의 초대가 친서 속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사인을 하진 않을 것이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금 이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예, 지금 뭐 정확하게 이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한 번만에 해서 다 끝나면 좋은데 결국은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일정 부분 이제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회담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볼 때도 이번에는 뭐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두 번째, 세 번째 회담을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뭐 최종적으로 이제 끝나야 그때 이제 서명을 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서명까지는 안 간다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죠. 그렇다면 이 비핵화 이행 방식을 놓고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해법과 미국의 일괄 타결 해법, 이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았다고 봐야 할까요? 조금 이제 서로가 주장하는 것이 조금 다른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트럼프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크게 이제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비핵화의 목표가 있고, 두 번째는 비핵화의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비핵화되면은 무엇을 이제 보장해 줄 거냐 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반대급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목표가 바로 CBID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CBID 쪽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이제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많이 이제 따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비핵화의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적으로 타결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올인 원인데 그래도 물리적으로 좀 한계가 있으면 이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결국은 이 보상의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제 보상의 방법이 결국은 이제 체제 보장하고 뭐 평화협정 체결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번영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이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네네. 들어서 CBID하고 체제 보장해주겠다고 하는 데는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될 수 있는데 CBID 문제에 있어서 지금 미국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핵무기의 일부 또는 이제 ICBM 장비나 또는 물자의 일부를 미리 이제 갖고 와야 된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성을 얘기하는 거죠. 빨리 그것부터 빼내라.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체제 보장을 해주려고 하면은 체제 보장에 대해서 좋아 우리가 그렇게 빨리 할 테니까 그러면은 북미 수교하는 거 평화협정 체결하는 거 그것도 그러면 빨리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좀 존재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번에 합의할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회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 속도 조절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핵무기의 해외 반출, 그것이 어쩌면 리비아식 해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북한이 이렇게 해외 반출을 허용할까요? 네,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미국하고 북한하고 조금씩 이제 틀어져 왔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찌됐든 북한이 CBID 쪽으로 많이 몇 걸음 더 다가온 거는 사실이고요. 네. 대신에 이제 이럴 수는 있겠죠. 대신에 그걸 빼내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체제 보장해 주는 것을 이것도 속도감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것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김영철 통전부장하고 그 고위급 회담을 하고 난 뒤에 기자들한테 밝힌 내용 중에서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통큰 결단이 아마 이번에 1차 회담에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면 두 번째 회담이나 세 번째 회담에서도 이것을 꼭 끌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미국은 절대로 CBID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계속해서 후속 회담에서 조금 더 이끌어낼 것이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다면 또 많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냐, 싱가포르에서 종전 선언이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지 여부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열릴 것이냐, 열리지 않을 것이냐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잖아요. 말들이 많았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것이 6월 11일 이전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종전 선언은 남북미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6월 12일 날 지금 미북 정상회담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이전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6월 11일 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6월 12일 날 미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종전선언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미북 정상회담 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미북 정상회담이 잘 되고 나서 저녁에 만찬하고 그 다음 날 13일 날이죠. 13일 날 남북미 정상회담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남북미의 정상회담에 의한 종전선언의 가능성은 거의 뭐 99% 이상 높아졌다. 날짜가 언제가 될 거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중국도 여기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네네. 북미 정상회담 전에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라는 일부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주변국들의 반응도 조금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스스로가 정전협정의 당사자, 물론 뭐 이것도 이제 논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네. 정전협정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할 때도 여기에 자기네들이 이제 관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반도에 있어서 자신들이 지분이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제 주장을 해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남북미에 의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묘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북미 종전선언을 할 테니까 지금 그 시진핑 주석 보고 당신 여기 참석하시오. 네. 그러면 참석을 하게 되면은 남북 미중에 의한 종전선언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 좋은 방안이 되죠. 그런데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기도 이제 G2의 한 일원인데 네. 이게 이제 미리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제 뭐 그날 다가와서 남북 미중 종전선언을 할 테니까 당신이 11일 날 오거나 12일 날 오거나 13일 날 오거나 이렇게 와라 그러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이게 나도 굉장히 세계를 지도해가는 국가고 한반도에 대해서 지분이 있는데 내가 이걸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만일 이제 그것 때문에 안 가게 되면 너는 안 왔잖아. 그러니까 남북미에 의해서 종전선언 우리 하는 거니까 이것 가지고 너 시비 걸지 말아라. 하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묘수가 우선 하나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미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할 수도 있고 뒤에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지금 어떤 문제가 중국한테는 있느냐면은 9일하고 10일 그 이틀 동안에 칭다오, 중국 칭다오에서 SCO, 소위 말해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 핵심 국가고 여기에 이제 중앙아시아 4개국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까지 합해가지고 8개 국가가 정회원국인 그런 그 SCO라는 기구가 있어요. 그게 안보 협력 기구인데 그것을 칭다오에서 8일, 9일 10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9일, 10일 끝나고 11일 날 와도 좋고 뭐 12일 날 와도 좋고 13일 날 와도 좋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그러니까 협상을 중국하고도 지금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오케이 하면 뭐 다른 날짜들이 굉장히 바빠서 도무지 안 될 것 같으면 11일 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12일이나 13일 할 수도 있다. 이런 여유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이전에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 텐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청와대 회동에서 가장 또 눈길을 끈 것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환송하는 장면이었거든요. 네네. 백악관에서요. 네, 백악관에서 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기도 하고 이제 배웅을 상당히 극진하게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파격적이죠. 저는 이제 이번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백악관을 방문을 했을 때 혹시 이게 그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 때문에 굉장히 그 김영철 통전부장이 기분 나쁘게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을까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 걱정을 한 게 문화 차이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 이것 때문에 혹시 뭔가 좀 덜 좋은 일이 일어날까 봐 좀 불안하면서 그 장면을 지켜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파격적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이 김영철 통전부장을 맞아들인 사람이 켈리라고 하는 백악관 비서실장이 이 사람을 맞아들였고요. 그리고 그냥 보내면 되는데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김영철 위원장이 SUV 차량 탈 때까지 거기 서서 배웅까지 해준 정말 파격적이라고 봐야죠. 아마 김영철 통전부장도 굉장히 감명받고 그리고 뉴욕으로 갔다가 아마 북경형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